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번 주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대학 캠퍼스 얘기를 좀 했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앞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죠? 노트를 학교에서 준비한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주소를, 여러분들이 받을 주소를 보내주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신이론 챕터 4인데요. 챕터 4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챕터 4는 진폭 변조입니다. 진폭 변조. 그래서 진폭 변조를 하는데, 챕터 4는 우리가 진폭 변조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변조가 무언가, 오늘은 변조가 무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연파 신호가 있었잖아요. 우리 정연파 신호를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를 갖다가 제가 리뷰를 해줬었습니다. 정연파 신호의 특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A 코사인 오메가 CT 이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다시 다른하게 표현하면 A 코사인 세타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도 세타 T는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파이는 뭐냐면은 이거 초기 이상이라고 해가지고서 보통 이 값은 초기 이상이라고 해가지고서 하는데, 이 값은 보통 0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기 때문에 세타 t는 오메가 CT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연파 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림도 그렸죠. 정연파 신호는 이렇게 그림을 갖다가 그려보면은 이와 같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는 파형이라고 그랬었어요. 여기를 시간축에서 이 값이 지금 A 값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일정한 이렇게 주기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어떤 시스템에 대해, 우리 통신 시스템이라고 보겠죠.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 입력으로, 통신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입력으로 어떤 XT가 이렇게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보내려는 신호 YT를 만드는데,
이 YT를 만들 때 이 입력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이 정연파의 폭을 변화시키는 거. 폭이란 것은 이거죠. 지금 폭이 항상 이와 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일정한데 이 폭을 변화시키는 거. 이 입력 신호에 따라서 이 폭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폭 변조라고 그렇습니다. 진폭 변조. 이게 진폭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A지만은, 기준이 A지만은 입력 신호조가 예를 들어 플러스 10이 들어왔다. 그럼 여기 커진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이와 같이 이것을 진폭 변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각을 변화시키는 거. 입력 신호에 따라 가지고서 각을 변화시키는 거. 이 각은 우리가 앵글이라고 그러죠. 앵글이라고 합니다. 각을. 이 각을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각을 변화시키는 걸 갖다 각변조라고 합니다. 이 각변조라고 합니다. 각을 변화시키는 것을 각변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가만히 보니까 각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은 오메가 C는 주파수 성분이라고 그랬죠. 2파이 FC니까 이 주파수가 2파이는 곱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주파수가 줄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위상, 위상도 처음에는 0이지만 0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상 파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시키자 해가지고서 이 주파수하고 위상, 이 두 개가 이거 우리가 도미넌트 팩터라고 그러죠. 도미넌트 팩터가 된다 이거죠. 도미넌트 팩터가 된다.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변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 뭘로? 각변조는 주파수 변조하고 위상 변조, 이 두 가지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파수 변조하고 위상 변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4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출발은 바로 정연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연파를 가지고서 정연파가 주어져 있는데 이 정연파를 입력 신호에 따라서 진폭을 변경시킬 수 있고, 입력 신호에 따라서 진폭이 변경되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고, 또 입력 신호에 따라서 주파수를 변경시키는 것은 또 이렇게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입력 신호에 따라서 진폭을 변경시키느냐, 아니면은 주파수, 그 다음에 위상.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주파수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은 위상은 그림 그리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주파수하고 위상은 주파수를 알면 위상을 구할 수 있고 위상을 알면 주파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로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각변조를 다룰 때에는 주파수하고 위상을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연파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갖다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참 그렇죠. 그럼 교수님 왜 갑자기 이게 뭐 잘 나가 있는 신호를 왜 변조를 하려고 그럽니까? 교수님 왜 그 변조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이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의문이 생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조를
변조를 하는 이유가 뭔가, 변조를 하는 이유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변조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변조를 하는 이유, 그럼 변조는 뭐였느냐? 변조를 갖다가 다시 한번 그 얘기하기 전에 한다면은 그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이상 변조 뭐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변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시그널에서 우리가 음성이랄지 이런 그 신호들을, 음성 신호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베이스밴드라고 그래요. 베이스밴드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저대역 신호라고 그러죠. 기저대역 신호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음성 신호 같은 경우는 보통 주파수가 뭐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뭐 10kHz까지도 가지만은 보통 4000Hz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4000Hz.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음성 주파수는 약 4000Hz예요. 그래서 통신에서 음성 한 채널이라면 보통 전부 다 4kHz예요. 4kHz거든요. 그런데 이런 신호, 변조하지 않는 이런 신호를 우리가 기저 신호라고 그래요. 베이스밴드 신호. 이걸 갖다가 우리가 기저 신호라고 해요. 기저 신호. 기저 신호. 이렇게 하는 신호를 기저 신호라고 해요. 그럼 얘를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떨어진 지점에다가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 신호를, 내 음성을,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전화기에 대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음성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를 한 것을 그대로 보낸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뭐 유선이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유선이라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유선이라면. 근데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무선을 갖다 써야 됩니다. 무선을 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안테나가 필요해요. 안테나 표시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안테나를 터 가지고서 이 공중파 프리스페이스에다가 이렇게 내보낸다. 그럼 여기서 수신하는 안테나가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비 같은 거 이런 거 보나 라디오나 봤을 때 안테나가 있잖아요. 뭐 스마트폰에도 요즘에는 안테나가 숨었지만 옛날 스마트폰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안테나를 뺐었어요. 안테나가 뺐습니다. 지금은 이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송수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는, 송수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안테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안테나. 자, 그러면 안테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건 또 다른 영역이지만은, 이 안테나는 우리가 그 안테나의 길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안테나의 길이 L은 그 신호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 파장의 반파장이어야 된다고. 파장 남다.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파장이라고. 웨이브랭스. 파의 길이다. 길이는. 이 파장은 어떻게 구하느냐? 람다는 F분의 C예요. F분의 주파수분의, 이 C는 뭐냐?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는 이제 우리가 신호의 신호고, 3 곱하기 빛의 속도는 10의 8승 메터 퍼 세크잖아요. 이렇게 된다. 미터 퍼 세크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터 퍼 세크. 그럼 우리가 신호가 주파수 F는 4000Hz라고 했잖아요. 초당 4000Hz라고 했잖아요. 4000Hz라고 했잖아요. 그럼 4000
4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 초당이니까 메타가 다니는 메타가 되겠죠. 파장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 곱하기 10의 5승 미터죠. 파장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테나 길이 L은 어떻게 된다? L은 2로 하니까 8분의 3 곱하기 10의 5승 미터예요. 100분의 양보를 많이 해가지고서 2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킬로미터로 고치면은 100km잖아요. 근데 약 50km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음성 신호를 하나 전송하기 위해 가지고 안테나 길이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50km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50km 어떻게 안테나를 만들어요? 이 송신만이 아니고 수신 안테나 길이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50km예요. 50km. 이건 불가능한다는 거죠. 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거 불가능하지. 당연히 이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베이스밴드 신호의 주파수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베이스밴드 신호의 주파수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베이스밴드 신호를 올려가지고서 바로 낮은 주파수를 기저대학 같이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주파수를 높이는. 단 신호는 복원이 가능해야 된다. 복원이 가능해야 된다. 신호니 복원이 가능해야 된다.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서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조라는 것은 바로 이 변조는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거예요. 실질적인 물리적인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잘 아셔야 됩니다.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옮기느냐? 그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변조기라는 거죠. 낮은 주파수를 높은 곳으로 어떻게 옮기느냐? 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단계로 생각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면은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옮기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을 하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곳으로 갔을 때 가는 방법이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KTX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걸어서는 지가 타고 가는 거고, 그냥 말을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여기 자기 몸을 실어서 가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실어서 간다. 그래서 여기에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다시 이 몸만 딱 빠져나오잖아요. 여기도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몸만 딱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자기 신호를, 자기 몸을 이 버스에 싣는 것을 우리가 변조해서 부어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다시 원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복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세상들이 이거예요. 통신도 똑같이 이런 개념을 동원해 가지고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 가지고서 이것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떻게 신호를 낮은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로 올리느냐. 이건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갖다 해보는 것이죠. 변조가 왜 필요한지는 아셨죠? 안테나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치브 모듈레이션 어떻게 낮은 주파수를 높은 거냐. 그럼 어떻게 버스나 KTX는 어떻게 타느냐. 이거 돈 내고 타고 되죠. 터미널에 가가지고 터미널에 가서 돈을 내고 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입력 신호를 우리가 이제 메시지 신호기 때문에 MT라는 걸 만을 갖다가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MT는 뭐라고요? 메시지 시그널이다 해가지고서 MT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MT 해가지고서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듈레이터 변조기 변조기는 모듈레이터라고 합니다. 이게 변조기에 가 있다면 이 변조기에다가 무엇을 갖다가 해주냐면은 캐리어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반송파를 이렇게 집어넣어 줬습니다. 캐리어 웨이브라고 해서 반송파인데 그것이 얘가 그 유명한 A 코사인 오메가 C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캐리어 신호라고 해가지고서 SCT 이렇게 합니다. 그 통신을 우리가 변조를 할 때는 메시지 신호는 MT, 반송파 신호는 SCT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MT, SC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SMT 여기서 M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거 변조가 됐다. 여기는 이 신호가 갖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변조된 신호 이렇게 합니다.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정의를 여러분들 잘 아셔놔야 돼. 이 정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정의를 잘 알아야 돼. MT 그 다음에 캐리어 웨이브는 SCT 그 다음에 SMT. 그럼 이 변조기 안에 메시지 신호, 반송파 신호가 들어와서 변조된 신호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 하는 것에 따라가서 변조기 종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변조기의 종류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변조기의 종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폭 변조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AM이라고 해요. Amplitude Modulation.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이렇게 하고 진폭 변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변조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앵글 모듈레이션 이렇게 있고 각 변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파수하고 주파수 변조를 우리가 FM 그 다음에 위상 변조를 우리가 PM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배울 건데 이 진폭 변조에도 또 종류가 또 있어. 진폭 변조 또 있어. DSB SC 그 다음에 DSB TC 그 다음에 SSB 그 다음에 VSB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폭 변조를 맨 먼저 할 때는 우리가 이걸부터 할 건데, 요것은 이제 DSB는 더블, 요건 아직은 제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가 힘들 때 더블 사이드 밴드 서프레스드 캐리어 이런 식으로 라고 얘기하고, 이건 더블 사이드 밴드 트랜스미티드 TC가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런데 요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그래가지고서 요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